오늘은 지네틱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화학에서 어떤 물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디스크립터를 가지고 QSPR 이퀘이션을 만든 다음에 그로부터 물성을 예측하는데, 현재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디스크립터의 수가 한 그 5천 가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적으로 QS의 이퀘이션은 디스크립터가 한 10개 미만, 보통은 4, 5개를 정도를 골라서 쓰게 되는데요. 그 중에 4, 5개만 골라서 썼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물리량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000개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4가지를 고르는 것을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얘기합니다. 예. 근데 5,000개 중에서 4가지를 뽑는 경우의 수는 얼마나 되냐면 5,000 곱하기 4,990 곱하기 4,998 곱하기 4,997개. 그래서 대강적으로 얘기하면 5,000의 4승. 그래서 6 곱하기 10의 14승계의 우리가 조합을 다 다뤄야지만 가장 옵티멀한 4개를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조합이면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쓴다 할지라도 몇 년이 걸리는 일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 많은 디스크립터 중에서 4개를 뽑을 수 있냐에 대한 문제가 많은 화학자들이, 계산화학자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예. 물론 이 문제를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5,000개에서 하나를 제일 좋은 거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중에서 또 좋은 거 하나 뽑고 그 5,000개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요. 5,000개 뽑은 거 하나를 놔둔 상태에서 그러면 얘를 갖다가 경우의 수를 더하기 경우의 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5,000 더하기 4,999 하면은 보통 한 2만 가지 조합만 해보면은 우리가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아래에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를 픽스하고 그 다음 걸 찾고 하는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그 false optimum에다 엔드업 할 확률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false optimum에 빠질 확률이 커요. 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옵티멈을 찾고자 한다면 이 10의 14승계, 5,000개에서 4개를 찾는 경우의 수는 10의 14승계 정도를 다 고려해야지만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의 우리가 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하면은 미니멈을 찾거나 또는 맥시멈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함수가 이런 형태로 있다면은 얘를 갖다가 그 미니멈이나 또는 맥시멈의 수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그 미니멈이나 맥시멈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니멈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 미니멈은 기준이 뭐냐면 1차 미분값이 0이고요.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에 2차 미분값이 0보다 큰 점이 미니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함수가 형태가 복잡하면은 여러 개의 미니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의 경우는 얘하고 얘가 미니멈이고, 만약 여기가 다 끝이라면 이 중에서 얘가 훨씬 더 낮은 데 있죠. 이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부릅니다. 미분을 통해서 미니멈을 찾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이용해서 미니멈을 찾는 미니마이제이션 알고리즘 중에서 하나가 스티피스트 디센트 메소드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이 S는 그 G의 절대값 분의 마이너스 G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G라는 것은 그 1차 미분값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EX는 X제곱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을 때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보여지죠. 여기서 미니멈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면은 얘 GX가 이제 미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X의 제곱을 미분하면은 E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X 포인트 이곳이 2라고 하면
이 x는 얼마가 되죠? 예, x가 2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s는 절대값 4분의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 여기서 마이너스 1의 의미는 뭐냐면 현재 이 우리가 아까 x를 2에서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1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 점이 여기가 2였으면 여기 x가 1인 점을 옮겨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을 이용하면 우리가 미니멈이 어느 쪽 방향, 현재 자기가 있는 방향에서 플러스 방향인지 또는 마이너스 방향인지를 갖다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이용하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미니멈점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미분을 이용해서 미니멈점을 찾아가는 수학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들이 항상 쉬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옵티멀한 서피스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분을 찾아가면 만약에 여기서 시작했다면 당연히 그 미분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은 요 아래가 미니멈이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데들은 미니멈에 불과하고 진짜 전체에서 가장 안정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우리가 찾고 싶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여기서 시작하면은 당연히 여기를 알려주긴 하겠지만 아까 그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이요. 근데 여기서 시작했다면 여기가 미니멈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미분을 쓰는 방법은 전체 스페이스에서의 미니멈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디서 시작했냐에 따라서 그 근처에 있는 로컬 미니멈을 찾아준다고 해서 걔네들을 갖다가 로컬 미니마이저 또는 로컬 옵티마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 로컬 옵티마이저가 아니라 전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니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5개에서, 그러니까 5,000개에서 4개를 찾는 문제는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답을 얻어가는가를 봤을 때, 이니셜 솔루션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이니셜 솔루션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을 했으면 스탑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솔루션을 갖다가 모디파이해서 다시 또 걔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찾아보겠죠. 그래서 이 기준에 도달해서 yes가 나올 때까지 무한적으로 반복하면서 원하는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제시한 방법이 충분히 좋지 않을 때 어떻게 모디파이 해가느냐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걸 다 해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도 하나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치할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뭐 컴퓨터가 요즘 빠르니까요. 충분히 이용해서 가능한 걸 다 뒤져본 다음에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이 쓰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가능한 모든 솔루션을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두 단백질 서열이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보는 시퀀스 얼라이먼트에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단백질 서열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비교해 볼 때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제안했듯이 5,000개에서 4개, 옵티멀한 4개를 찾는 방법은 경우의 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랜덤하게 그냥 이것저것 해보다가 당연히 우연히 좋은 게 걸릴 수 있겠죠. 이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붙이면 조금 더 우리가 아는 그냥 무작위로 찍어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 될 수 있겠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시뮬레이티드 어닐링하고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 그 랜덤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방법 다조차도 그렇게 우리가 글로벌하게 있는 어떤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는 데는 그리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이뉴버레이티브나 또는 랜덤한 방법보다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방법이 지네틱 알고리즘이라는 방법입니다. 지네틱 알고리즘은 분류상으로 글로벌 서치 휴리스틱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로컬 옵티멈을 찾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보고 찾는 글로벌 서치고요. 그다음에 휴리스틱이란 것은 뭐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경험상으로 어떤 그 알고리즘이 잘 워킹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가 휴리스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네틱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그젝트나 또 어프로시메이션 솔루션을 찾는데 얘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나 또는 서치 프로블럼에 특화된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지네틱 알고리즘은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진화론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보고 사람들이 이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컴퓨터 알고리즘의 옵티마이제이션이나 또는 서치를 하는 문제에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사실 아주 작고 그런 단순한 생물로부터 인간이 진화해왔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랜덤하게 이루어졌다면 사실 이렇게 고등생물이 태어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어떤 그게 그 어떤 방향성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윈의 진화론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그 상태가 있고 뮤테이션을 통해서 약간 우수한 종자가 생기면은 그 우수한 종자는 다른 종자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적응할 것이고 또 살아남을 확률이 크겠죠. 그러면 그 살아남은 세대가 그 살아남은 종이 훨씬 더 많은 그 후대를 만들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그 우수한 종이 도미넌트해져 가지고 그런 유전적인 형질이 계속적으로 전달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에 또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우수한 종이 나왔다고 보는 게 그 진화론적인 학설인데요. 그거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네틱 알고리즘이 우리가 아는 유전이라든지 또는 뮤테이션 또는 자연 선택 또는 크로스오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구현한 것입니다. 그 다윈의 진화론을 좀 더 살펴보면요. 다윈이 주장한 것은 유전자 레벨에서 어떤 랜덤한 현상으로 뮤테이션이 일어나면요. 만약에 그 뮤테이션이 일어난 종이 어떤 환경적으로 좀 더 적응한다면 그 내추럴 셀렉션에 의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더 많이 살아남을 것이고 더 많이 살아남았으니까 더 많은 후대를 생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면은 그렇게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 그 종이 점점 더 많은 파퓰레이션을 만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더욱더 환경에 잘 적응하게끔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자면 랜덤 뮤테이션이 지노타입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지노타입에 있던 변화가 피노타입으로 형질로서 표현되면 그 형질이 우수할 경우, 환경에 적응할 경우 많은 셀렉션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 종자는 더 많은 후대를 생성해서 그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가 더 도미넌트해지고 그리고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유전자를 가진 거는 좀 도태돼서 사라진다는 그런 게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그러한 다윈의 진화론을 지네틱 알고리즘으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옮겨보면은 처음에 이니셜 파퓰레이션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니셜 파퓰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 각각의 그 인디비주얼의 그 솔루션들을 퀄리티를 갖다가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퀄리티 계산한 것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만족도에 부응하는 게 있으면 그 알고리즘을 끝내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이니셜 파퓰레이션을 갖고 거기서 몇 개의 그 각각의 파트너를 정해서 그 파트너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가 그 파트너를 통해서 새로운 페어런츠를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 새로운 파트너로부터 뉴 제너레이션을 갖다가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생성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다시 이 중에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솔루션이 있는지 체크하고 있으면 끝내고 없으면 다시 새로운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뽑아서 새로운 파트너를 페어렌츠를 만들고요. 거기서 다시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점점 더 좋은 솔루션에 접근한다는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과 비슷하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그 환경에서 적응하는 고등한 생물이 태어나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그런 조건에 부합된 솔루션을 갖다가 점점 시간이 가고 이 제너레이션이 증가할수록 만들어간다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지네틱 알고리즘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그냥 알고리즘을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예제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예제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가 0부터 9까지의 총 10가지 숫자와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기호를 이용해서 72를 만드는 그 지네틱 알고리즘 옵티마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총 10가지 숫자, 그 다음에 4가지, 그러니까 총 14가지를 이용해서 어떠한 수식을 만들어서 그 답이 72가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솔브하기 위해서는 제 첫 번째 단계가 Genetic Representation of Domain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유전자적 문제로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우리가 인간인 같이 고등한 생물이 태어나는 것도 처음에 작은 유전자들이 점점 복잡한 유전자를 발전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전자를 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총 숫자 10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이기 때문에 총 14가지입니다. 그래서 14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총 4비트가 필요하죠. 사실 4비트를 이용하면 총 16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000은 0, 그 다음에 000 1은 1 이런 식으로 0부터 9까지 숫자를 배정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남는데 이걸 그냥 뭐 안 쓸 수 있는데 굳이 안 쓴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배정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문제에 따라 틀려요. 어느 것을 더 리던던스를 줄 것인가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이 리던던스를 잉여를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주느냐가 여러분들이 좋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그냥 더 주는 것이 되게 트리비얼한 일이 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이런 이진수 형태로 나타내 주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이 크로모솜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로모솜 다 아시죠? 유전자들이 모이는 게 크로모솜인데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전자 16가지를 이렇게 이미 배정을 했고요. 앞 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이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 크로모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아까 요 유전자가 배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자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의 총 유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 8, 2, 4, 9, 36, 36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요 각각의 4개씩이 하나의 유전자를 나타내죠. 그래서 앞에 거는 6, 그 다음에 플러스 기호,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곱하기 5. 그래서 이 유전자 배열에 따라서 요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요 그대로 하면은 6 더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2 플러스 1을 해서 총 답이 17 나옵니다.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문제가 뭐였죠? 앞으로 보면은 72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좀 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길이가 다르면 다른 식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니까 숫자가 옮겨지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얘를 22로 본다든지 약속을 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있을 때는 그냥 앞에 기호를 무시하고 기호가 두 번 나올 수 없으니까 뒤에 기호는 다른 데든지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무시하고 마이너스 기호만 쓴다고 가정하고 70이니까 22 마이너스 72는
예,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규칙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여기 플러스 기호들이 연달아 올 때는 그 안에 1이 있는 걸 간주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규칙을 정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규칙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은 이런 식으로 우리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연산자가 연달아 올 때는 그 사이에는 1을 넣어준다라고 규칙을 정하고 나면은 22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72가 돼서 답이 마이너스 48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여러 개의 유전자를 만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이 이런 0부터 9까지를 쓰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 72를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두 개만 갖고 답이 나오려면, 예, 답은 딱 한 가지 종류입니다. 예, 어떻게 해요? 예, 앞에 게 7이고 뒤에 게 2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럴 경우는 참 만들기가, 예, 그렇고 우리가 원하는 문제랑 좀, 그래서 좀 더 문제를 재밌게 하려면 한 유전자를 우리 10개 정도 모아서 이거 하나의 크로모솜 정도 만들어 놓으면 아주 다양한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일단 해야 될 일은 문제의 컴플렉시티를 고려해서 크로모솜 길이를 몇 개를 할지 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제는 우리가 10개로 정한 걸로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할 일이 그 피트니스 펑션을 결정하는 일인데요. 예,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생물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냐가 이 피트니스 펑션에 해당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얼마나 잘 부합되냐를 함수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따라서 그 다음 제너레이션 하는 어떤 파퓰레이션도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풀고자 하는 목적은 이 40개 길이의 크로모솜을 이용해서, 예, 72를 만드는 거였죠. 예, 그래서 이럴 경우는 우리가, 예, 23이 나오는데, 이때 피트니스 펑션은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또 이 피트니스 펑션을 어떻게 잘 잡느냐에 따라서 이 지네틱 알고리즘의 효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간단하게 피트니스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72에서 여기 마이너스 n, 지금 n은 이 그 크로모솜에서 나오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72에서 여기 n이 23이니까 72에서 23을 빼면은, 예, 여기가 49가 돼서 이 피트니스 펑션은 얼마가 되냐? 49가 되겠죠. 예. 만약에 피트니스 펑션이 72에 가까워지면, 그래서 71이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72 마이너스 71이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 1분의 1이니까 값이 1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70이랑 같아져. 그러니까 n이 70이 되는 요 크로모솜을 찾게 되면은, 예, 여기 아래가 0이 돼서 이게 무한대가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1에 가깝거나 1보다, 예, 큰 값이 그러니까 그 무한대 값에 그러니까 값이 이 피트니스 펑션이 증가할수록, 예, 우리가 원하는 답에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수를 쓰면은 값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원하는 답에 가까워졌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얘가 같이 n이 70이 나왔을 경우 무한대로 돼가지고 좀 문제가 복잡해지고 1을 0으로 나누는 게 대해서 문제 복잡해지겠지만, 뭐 그거는 마이너한 문제니까 그건 다른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인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40개라고 가정을 하면요, 크로모솜이 이 가질 수 경우의 수가 2의 40승, 뭐 10의 12승계의 가능한 경우에서 존재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답이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지브라이트하게 모든 걸 다 가능한 걸 다 뒤져볼 것인가, 아니면 랜덤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를 할 것인가, 예, 그거에 따라서 이러한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도 정하고요, 크로모솜의 길이도 정하고, 피트니스 펑션도 다 됐다면 우리가 처음에 이니셜 파퓰레이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여기서 할 것은 파퓰레이션 사이즈를,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뱅크 사이즈라고 하는데, 파퓰레이션을 몇 개를 할 건지, 처음에 시작하는 우리가 파퓰레이션 몇 개를 할 것인지, 여기는 이제 얘를 우리가 한 10개로 들었는데,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문제의 컴플렉시티를 고려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컴플렉시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파퓰레이션 사이즈는 증가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전체 스페이스가 있을 때 그 시작점들을 이 파퓰레이션 하나, 이 유전자 하나의 스페이스를 갖다가 대표하거든요. 근데 이걸 몇 개 제너레이션 안 하면 몇 개의 스페이스를 만들고 몇 개의 그 스페이스 중에서 몇 개의 부분에 존재하고요. 또 걔네들의 컨비네이션으로 그 다음 때 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유전자를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좋은 후대를 생성하려면 유전자가 좋은 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퍼스트, 그러니까 처음에 이니셜 파퓰레이션을 많이 해가지고 가능한 한 우리가 탐색하고자 하는 스페이스에 고루고루 분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전자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를 위해서 그냥 10개 정도만 한 거고요. 이 파퓰레이션 사이즈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개를 랜덤하게, 그래서 랜덤 넘버를 컴퓨터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틀리죠. 예, 이렇게 랜덤하게 만들었고, 얘를 아까처럼 우리 진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첫 번째 파퓰레이션, 첫 번째 우리가 유전자는 크로모솜은 254 플러스 8610 마이너스 1에 해당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8863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각각의 크로모솜이 어떤 수학적인 수식을 나타내고요. 걔네 실제 값이 얼마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니셜 파퓰레이션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고, 이니셜 파퓰레이션의 개수는 이 문제의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결정된다. 이거를 많이 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리프로덕션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후대를 생성하는 겁니다. 아까 이니셜 파퓰레이션이 있었고요. 걔네들이 유전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피트니스 펑션에 대입했을 때 어떤 값을 가지는지. 우리가 원하는 건 72를 원하는 거였죠. 예. 그래서 그 수식에 넣었을 때는 각각 어떤 값을 가지는지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컴퓨터 계산이 금방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얘가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식의 피트니스를 보이는데 그 다음 세대를 생성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요. 이 피트니스 펑션이 값이 큰 거일수록 더 많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인간 세계,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일까요? 동물에서도 힘센 놈들이 많은 암컷을 거느리거나 뭐 그렇죠. 예, 그것처럼 여기서도 피트니스 펑션이 큰 애가 많은 후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그대로 반영한 건 아닌데요. 이 10개를 이 피트니스 값들 갖고요. 그 포션을 구해보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5하고 7하고 2는 훨씬 더 범위가 넓죠. 다른 것들은 작은 데 비해서. 이 값이 작으면 공간이 적고 면적이, 그 다음에 이 값이 여기 있는 피트니스 펑션 값이 크면은 값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열해 놓은 다음에 얘를 0과 1 사이로 스케일해 놓고요. 0과 1 사이에 랜덤 넘버를 만듭니다. 예. 랜덤 넘버가 걸릴 확률이, 랜덤 넘버라는 것은 사실 랜덤하긴 한데 확률적으로 어디가 많을까요? 예, 물론 이 5가 제일 클 것이고 2가 제일 클 것이고 그 다음에 7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걸리는 대로 메이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경우에 2, 6이 메이팅을 하고 6, 5가 메이팅하고 8, 7, 6, 7, 8, 5, 7, 2, 9, 2, 7, 8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얼마나 자주 출현하냐는 여기에 얼마나 면적이 크냐에 해당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메이팅 프리퀀시는 이 각각의 크로모솜이 얼마나 피트니스 펑션에 피트니스가 잘 부합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고른 찬스를 갖는 게 아니라 피트니스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 72에 가까운 애들이 선택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72에 가깝다는 것은 동물로 얘기하면 좋은 유전자를 가졌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이 좋은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 때에 현 세대에 잘 살아남을 것이고
그 다음 때에 더 많은 자손들을 낳아서 그 자기 유전자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이해가 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메이팅 파트너가 전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 이제 뮤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예, 뮤테이션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게 F1이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까 파트너가 결정된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있고 그다음 이제 있는데 뮤테이션이 랜덤하게 해서 우리가 총 길이가 크로모솜의 길이가 40이니까 0부터 40 사이에다가 랜덤 넘버를 만들라고 해서 컴퓨터가 주는 번호가 예를 들어 10이면 10번에 있는 부분이 뮤테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원래 10번에 있는 게 0이었으면 뮤테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유전자는 그 크로모솜이 이거였는데 여기는 10번째 위치에가 있는 게 1로 바뀐 이것이 새로운 유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뮤테이션이랍니다. 근데 사실 자연계에서도 뮤테이션이라는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뮤테이션 프리퀀시를 얼마나 할 건지를 잘 정해줘야지만 이 지네틱 알고리즘이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해줄 것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일어날 경우는 이렇게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서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입니다. 그래서 동물에서도 암수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두 개 유전자 섞여서 그 수세가 나오죠. 우리 인간들도 뭐 아예 보면은 엄마 닮은 부분이 있고 아빠를 닮은 부분도 있듯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것 같다 우리 크로스오버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이쪽 게 그 빨간색 유전자 크로모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 크로모솜이 있습니다. 얘네 둘이 이제 그 교배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F2 세대가 생기는데 두 개가 생기는데요. 이때 어디서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지를 또 다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랜덤 넘버 총 길이가 40이니까 0부터 40 사이에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하고요. 그게 8이라면 8번째 위치에서 크로스오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면은 다음 세대 나오는 것은 요 앞부분은 빨간 데서 오고, 요 크로스오버가 일어난 데서 이 뒷부분은 요 파란 부분이 옮겨오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뒷부분에 있는, 아랫부분에 있는 파란 거랑, 다음에 뒷부분은 요 빨간 거랑, 그래서 이렇게 두 크로모솜의 유전자가 섞여서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이 생깁니다. 이 과정 그대로, 그래서 운 좋으면, 만약에 F1에 이 부분에 좋은 유전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파란 거에선 이 뒷부분에 좋은 유전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세대는 여기 좋은 거 양쪽을 다 중에 태어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또 다른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좋은 걸 만드는 게 결국은 진화의 목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상대방에서 좋은 유전자를 갖고 더 나은 세컨 제너레이션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오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크로스오버가 만약 일어날 때 이 끝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이 앞부분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뒤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크로스오버의 효과가 되게 미비하겠죠. 그래서 보통 크로스오버 일어날 때는 랜덤 넘버를 0에서 40까지 하는 게 아니라 보통 5에서 35 사이 안에서 일어나게끔 조정을 합니다. 그래야지 많은 유전자가 섞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크로스오버를 일으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뉴 제너레이션 생기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스타트를 10개로 했었죠. 그다음에 아까 뮤테이션과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우리가 뉴 제너레이션 만들면은 원래 있던 10개랑 새로 만든 10개랑 합해서, 물론 이제 새로 만드는 걸 자기가 20개를 하겠다라고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면은 처음 있던 거 10개랑 뒤에 새로 생긴 거 20개, 30개가 총 되겠죠. 그래서 그건 우리 알고리즘 만드는 사람의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여간 처음에 있던 스타트한 거 10개를 포함한 그것보다 많은 이제 새로운 뉴 파퓰레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피트니스 펑션을 대입해서 가장 좋은 거, 그래서 10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만약에 새로 제너레이션 한 것들이 다 시원치 않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원래 있던 좋은 거 10개가 선택이 되겠죠. 예. 또 아니면 굳이 뭐 진 풀을 좀 다양하고 싶으면 뭐 셀렉트를 기존에 있던 거 5개만 하고 뭐 나쁜 것 중에 5개를 옮길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서 새로 제너레이션 기존에 있던 거랑 새로 제너레이션 한 거랑 다 섞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10개 선택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얘를 그 다음 단계에 가가지고 또 다시 이거를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되는데, 예, 아까 여기서는 랜덤 넘버가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새로 제너레이션 한 것이 다 형편없어서 기존에 있는 10개를 다시 뽑게 될지라도 그 다음 세대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른 부분에서 크로스오버가 일어날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 뮤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는 다 다른 것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준 만큼의 뱅크 사이즈 유지하되 이 피트니스 펑션을 이용해서 가장 잘 피트니스 펑션에 부합되는 10개를 다시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너레이션의 반복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예, 당연히, 예, 우리가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해서 여기서 또 셀렉트 해가지고 봤을 때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이 있으면, 예, 엔드를 하는 것이고요. 없으면 다시 가서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또 새로운 페어런트를 만들고 또 새로운 포퓰레이션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터미네이션 컨디션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조건 안 좋다는 것이 나왔을 때, 또는 처음에, 예, 뭐 제너레이션을 예를 들어서 1000번만 하고 그동안 답을 못 찾으면 끝내라,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션의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둘 중에 하나 조건이 만족하면은, 예, 끝을 내는 식으로 이 지네토의 알고리즘이 끝이 납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의 한계, 시간이, 메모리, 그런 것에서도 터미네이션 컨디션이 주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번 계속적으로 해서 사실 이 베스트 솔루션 찾는 것을 우리가 피트니스 펑션에 대응하는 것을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급격히 값이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이후 지나가면 점점 이렇게 평행을 그리게 됩니다. 예, 플래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예, 이때는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봤자 크게 값이 변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끝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눈으로 보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서 스톱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뭐 위에 나열한 방법들을 다 컨비네이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면은 이 GA를 갖다가 끝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고요. 예,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 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코딩을 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불필요한 포르풀을 없애고 스피드를 향상시킬 것인가. 사실 GA 프로그램은 얘네들이 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하루 이상 걸릴 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코딩 스킬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을 어떤 걸 쓸 것인가, 크로모솜 길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퓰레이션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가능하면은 짝수일 경우가 유리해요. 짝 맞춰주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가능하면 짝수로 하고, 그 다음에 뮤테이션 레이트를 얼마나 할 것인가. 그래서 뮤테이션이 매번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가끔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얘가 잘 쓰면 좋지만 너무 자주 남발하게 되면은 좋은 유전자까지도 망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 뮤테이션 레이트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동안 할 것인지, 뭐 1000번, 10,000번, 이것도 이제 맥시멈 얼라워블 제너레이션도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 파퓰레이션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피트니스 밸류를 칼큘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메이팅 파트너 셀렉션 하고요. 그 다음에 뮤테이션이 일어나고 필요할 경우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만들어서 크로스오버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이 경우는 페어런트 세대랑 그 다음에 자녀 세대랑 더 이제 많이 증가했죠.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 셀렉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하는 조건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시 5번으로 가서 다시 반복하는 거. 예,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뭘 쓸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고, 여기 I라고 표시된 부분은 여기에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쓰인다는 걸 표시해 주고자 I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파라미터들은 프로그램 앞부분에 이렇게 상수로 정의해 주는 게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크로스오버 레이트, 그래서 이거는 0.7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3, 뒷부분에 3 등 정도 띄어서요. 크로스오버가 너무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일어나면은 크로스오버의 효과가 반감된다 그랬죠. 그래서 좀 중간 부분에서 크로스오버가 일어날 수 있게끔. 뮤테이션 레이트를 이렇게 0.000 하면 1000번 메이트 할 때 한 번 정도 뮤테이션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파퓰레이션 사이즈는 100개, 우리는 10개를 했었죠. 그냥 100개 정도. 크로모솜 길이도 뭐 300개를 한다든지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진 렌스도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우리 제가 설명할 때는 어디서 교차하는지 신경 안 쓰겠는데, 때로는 그 진이 완전히 다 차지 않을 경우는 그 진의 그 길이를 갖다가 해서 교차가 진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까 그 4비트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어디서 진이 일어난다고 해도 뭐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진을 그대로 그 진의 효용 가치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교차가 일어나는 점을 진과 진 사이에서 하는 것들이 더 유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총 몇 번까지 제너레이션 할 것인가, 여기 400번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언제 터미네이션 할 것인가, 정답을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비슷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얘네들이 컨버지 하는 게 플랫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좋은 값이 안 나오는지, 한 10제너레이션 이상 지났을 때 터미네이션 할 건지, 그래서 터미네이션 컨디션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새로운 파트너를 그 각각 크로모솜의 피트니스 밸류에 따라서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랜덤하게 해서 정하는데, 이 파트너 정하는 걸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크로스오버를 하든지 아니면 해야지, 파트너 정하자마자 크로스오버를 포인트를 잡고 또 파트너 정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랜덤 넘버가 유니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정할 때는 파트너 정하는 것 다 하고 그래야지 랜덤 넘버가 고르게 나올 테니까요.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할 때는 다시 또 거기서 해야지만 여러 부분에서 크로스오버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걸 파트너 정하고 한 번 하고 크로스오버 한다면 뭐 굳이 랜덤 넘버가 그렇지 않겠지만, 한 번은 앞부분에서 한 번은 뒷부분에서 랜덤 넘버가 만들어진다며 가정하면, 파트너 정할 때는 앞번호 부분에서, 또 크로스오버 할 때는 뒷번호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랜덤 넘버를 유니폼하게 이용하고 싶다면 파트너 정하는, 그러니까 각 그 태스크별로 모아서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점자가 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것은 제거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동점자 처리 문제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표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가능해요. 우리 뭐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랜덤하게 크로스오버 시켰는데, 아니면 그냥 항상 일정한 포인트에서 크로스오버가 돼도 마찬가지겠죠. 반은 서로 다른 파트너에서 진에서 오는 거니까 그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꼭 왜 크로스오버는 한 포인트만 정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2포인트, 3포인트. 진이 크로모솜 길면 뭐 10군데에서 크로스오버 일어나도 좋은 거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크로모솜이 사실은 이게 길다고 하나의 선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걸 뭐 우리 띠처럼 연결시킨 다음에 그 중에 아무데나 잘라서 크로스오버 시킬 수 있겠죠.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걔가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아주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휴리스틱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게 통계적으로 다른 것보다 더 우수하다면 그게 하나의 또 방법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뮤테이션 같은 경우도 한 부분만 열심히 해서 그래서 아까는 숫자 부분만 해서 숫자 부분하고 우리가 그 연산자 부분 나눠줬었죠. 그래서 연산자 부분에만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한다든지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포커스드 뮤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0101만 갖고 했는데 그걸 그냥 실제로 그 리얼한 숫자로 갖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가능하고 휴리스틱이라는 방법 자체가 그 분야 자체가 굳이 뭐가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는 알고리즘은 충분히 많이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레퍼런스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해서 참고한 거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 책을 읽어보면서 더 많은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의 지네틱 알고리즘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